안녕하세요. 사연 담은 라디오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몇 달 전, 저는 힘든 결혼 생활 때문에 공경에 빠졌고 모든 희망을 포기한 채 지내다 새롭게 일어섰던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재미있고 편하게 들어보시면 좋겠네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은 채널 운영에 큰 도움이 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결혼한 지 5년이 된 35살 오은혜라고 합니다. 저와 남편은 둘 다 29살이었을 때 처음을 만났습니다. 누구나 그렇듯 결혼 후 남편과 행복하고 만족스러운 결혼 생활을 원하고 있을 거예요. 저도 마찬가지였죠. 하지만 그 모든 것은 저희 상상일 뿐이었습니다. 결혼한 지 2년째부터 남편의 무관심과 냉정함에 저는 괴로운 시간을 보내야만 했어요. 임신 초기 4개월 동안 입덧으로 고생을 해야 했습니다. 저는 물을 한 모금 넘기는 것도 힘이 들어 몸이 말라가고 있었는데 남편은 저에게 신경 쓰기는커녕 혼자 맛있는 것을 잘도 먹었습니다. 그뿐 아니라 출근할 때 아침은 꼭 먹어야 한다며 아침 식사 준비를 시켰고 정해진 시간에 일어나 움직여야 한다고 요구했습니다. 제가 남편에게 배달 음식이라도 시켜주면 남편은 임신 핑계로 식사 준비에 소홀하지 말라며 자기처럼 임신한 아내 이해해주는 남편도 드물다며 저를 꾸짖었습니다. 출산 이후 남편의 무관심은 더 심해졌어요. 남편은 모든 집안일과 육아를 저에게만 맡기고 손도 대지 않았지요. 남편에게 아이 목욕이라도 부탁하면 항상 화를 냈습니다. 밖에서 일하는 것도 힘든데 집에서도 쉬지 못한다며 불만이었어요. 남편의 이기심에 저는 실망할 수밖에 없었고 하루하루 지쳐만 갔습니다. 결국 저희 결혼 생활은 망가질 수밖에 없는 이유는 차고 넘쳤지요. 하지만 다행히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5개월 전 어느 주말 친정에 급한 일이 있어 남편에게 아이를 맡기고 조금 늦게 돌아온 적이 있습니다. 남편은 저녁 준비도 하지 않고 핸드폰 게임만 하고 있었어요. 그 옆에는 배가 고파 울고 있는 아들이 있었고요. 여보, 아기 좀 봐줘. 밥을 빨리 할게. 저는 부엌에서 밥을 하면서 남편에게 부탁을 했습니다. 하지만 거실에서 남편이 아무런 대답이 없었답니다. 남편은 아들을 보지도 않고 자신의 즐거움에만 집중하고 있었지요. 남편의 모습을 마주한 순간 제 눈에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우는 걸 들키고 싶지 않아 등을 돌려서서 식사 준비에 더 집중했어요. 아들이 우는 소리를 들으니 마음이 더 급해질 수밖에 없었어요. 급기야 아들은 너무 배가 고파서 침대에서 발버둥을 치다 바닥에 떨어지고야 말았습니다. 저는 너무 놀라 급하게 아들은 안아 상태를 확인했고 남편도 당황했는지 그제서야 핸드폰을 내려놓고 아들한테 다가왔어요. 큰 소리로 우는 아들을 보면서 당신 지금 뭐 하는 거야? 애를 어떻게 그렇게 방치할 수 있어? 아이를 돌볼 자격이 없는 엄마 같으니라고. 하며 저에게 큰 소리로 화를 냈습니다. 그때 저는 너무 억울하고 속상해 눈물을 펑펑 쏟아냈습니다. 그 순간 제가 느낀 것은 실망감과 절망감 뿐이었죠. 그때 초인종이 울리고 친정아버지가 집으로 들어오셨어요. 저는 너무 놀라 아무 말 못하고 이게 무슨 일인가 싶어 남편에게 이게 무슨 일이야? 라고 묻자 남편은 장인어른, 제 시간에 오셨네요. 은혜에게 조언을 좀 해주셔야겠어요. 은혜가 하루 종일 해야 하는 일을 하나도 하지 않았어요. 무슨 사람이 이렇게 쓸모가 없는지. 라는 말을 듣자마자 뭐? 쓸모없는 사람? 아버지가 불같이 화를 내셨습니다. 아버지는 자식들 먹으라고 준비해온 음식을 테이블에 놓고 제 남편에게 지금 자네 뭐라고 했나? 그게 할 말인가? 라고 다시 꾸짖으셨어요. 아버지 반응을 예상하지 못했는지 남편은 바위처럼 얼어붙어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아버지는 또 자네는 누워서 핸드폰을 하고 있으면서 아내가 요리하는 동안 아이를 돌보지도 않고 내버려뒀지. 그런 자네가 아내가 쓸모없다고 말하는 게 말이 된다고 생각해? 내 딸이 청소하고 밥이나 하려고 자네랑 결혼한 줄 아나? 자네는 아내가 아니라 하녀가 필요한 거였지. 그래서 내 딸과 결혼한 거야. 라고 하셨습니다. 아버지는 또 저에게 소리치셨습니다. 은혜야, 너 지금까지 이런 대우받고 산 거야? 이 무책임한 놈 때문에 너가 힘든 시간을 살아가는 걸 더 이상 보고 싶지 않다.
빨리 옷 싸거라. 아기 짐도 다 챙기고 우리 집으로 가자. 아버님, 제가 그런 뜻은 아니었어요. 남편은 갑자기 저에게 달려와 엉거주춤 서 있었습니다. 여보, 진짜 갈 건 아니지. 내가 너무 피곤해서 쉬고 싶었을 뿐이야. 그뿐이야. 정말 장인어른처럼 생각하는 건 아니지? 남편은 저에게 아버지와 함께 갈 건 아니지라는 눈빛으로 저를 보았고, 아버지에게는 모든 것이 잘못된 오해라고 설명하기 바빴습니다. 저와 집을 나가기 전 아버지는 자네 장모님은 은혜가 육아한다고 자네 끼니 제대로 못 챙겨 먹을까봐 직접 한 음식을 만들어 보냈어. 그런데 자네는 우리 딸을 이런 식을 취급했다니. 아버지는 바로 집을 나가셨습니다. 저도 뒤따라 나가보니 집 밖으로 나가서 아버지가 우셨는지 눈이 붉어져 계셨어요. 저에게 우는 모습을 들키고 싶지 않으셨는지 등을 돌려 아무 일 없는 척 하시는 게 더 마음 아프고 속상했습니다. 아버지는 제 이름은 부드럽게 부르셨습니다. 은혜야, 저는 조심스럽게 네, 아빠 라고 대답했어요. 아빠는 네가 결혼할 때부터 박서방이 마음에 들지 않았다. 그래도 너의 선택이라 믿어준 거디야. 자기 아이를 낳고 키우는 아내를 그렇게 대하다니 참 실망스럽다. 너도 아내고 아이 엄마라는 이유로 결혼 생활의 부당함을 참고 견딜 이유는 없다. 지금까지 힘든 시간을 보낸 것으로 너는 최선을 다한 거야. 이제 모든 어려움을 털어놓고 남편에게 단호하게 도움을 청할 수도 있어야 해. 남편과 결혼 생활을 함께 바꿔 나가는 거야. 부모의 마음과 상관없이 너희들은 서로 사랑해서 결혼을 했으니깐. 네, 아빠 쉽게 포기하지 않을 거예요. 그래, 은혜야. 지금은 너도 너무 지쳐 있으니 우리 집에 가서 며칠만 쉬었다 돌아오도록 해라. 너도 회복이 필요해. 아버지의 그 말씀에 저도 알겠다 하고 집에 돌아가 남편에게 친정에 다녀오겠다고 하며 아이를 데리고 나왔어요. 이날 아버지의 가르침은 제가 더 힘을 낼 수 있었고 많은 것을 이해하며 살 수 있는 계기가 되어 주었습니다. 일주일 후 저는 집으로 돌아와 남편과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우리가 함께 할 규칙을 만들어 보기 시작했고 남편이 함께 할 수 있는 일을 찾아 적극적으로 도움을 주기로 했지요. 저희 가족이 하루하루 더 나은 삶을 살 수 있게 변화를 시키기 위해 우리 부부는 함께 노력했습니다. 덕분에 결혼 생활이 조금씩 회복되기 시작했고 저희 마음도 안정되었지요. 결혼을 한 여성분들도 저와 같은 실수를 하기 쉬울 것 같아 제 이야기를 나눠야겠다 생각했습니다. 지금 저희 경험이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길 바랄 뿐입니다. 제 이야기를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